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상미입니다. MBC 충북에서는 2024년 새해를 맞아 도내 주요 단체장을 모시고 특집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북도 의회 황영호 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 새해를 맞아서 우리 네. 도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충청북도의 황영호 의장입니다. 갑진년의 희망찬 새해가 시작된 지 한 20여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충북도에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의 의지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금년 한 해 우리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한 길에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북도에서는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가면서 충북 발전을 위한 또 도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그런 의정 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의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1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소회랄까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러니까 민선 8기 또 12대 충북도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19개월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도의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이제 보람 또 성과도 있었고 또 일부는 도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던 그런 아쉬운 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난 20여 개월을 돌아보면 저희 충북도의회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부여해 주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적 책무, 또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가운데서도 저희가 이제 의안 처리 건수라든가 조례 제정 건수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자체적으로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를 이룬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지난 20여 개월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해를 돌아보면 충북도 의회의 주요 성과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짚어주실까요? 저희는 제가 방금 전에도 이제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해서 정책 지원관 제도를 저희가 채택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17분의 정책 지원관을 저희가 채용 완료를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 조례 제정 활동, 그다음에 어떤 정책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충실한 조력을 통해서 조례 제정, 그다음에 각종 간담회 토론회, 그다음에 관련 기관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 교환 등을 통해서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친 그런 기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원 두 명당 네. 한 명의 정책 지원관이 배치가 됐는데요. 그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전에는 저희 의원들의 이제 주요 활동 중에 하나가 우리 도민 생활을 규정하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제정 활동이 굉장히 의정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이제 정책 지원관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물론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일부 조력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전문적인 어떤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여건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책 지원관이 채용됨으로 인해서 그분들과의 이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자료 수집이라든가 관련 사례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등등의 보다 충실한 그런 조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의정 활동의 질이라든가 조례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높이 향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양적인 면,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전전 의회보다도 훨씬 의회 처리 건수라든가 조례 제정 건수라든가 조례 제정의 내용 등에서도 충실을 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쩌면 지금 정책 지원관 배치가 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첫 걸음일 수도 있겠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충실한 어떤 의정 활동, 의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금 저희가 채용한 정책 지원관분들은 그동안 저희 채용되기 전에 각각의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쌓은 그런 분들이 저희 정책 지원관으로 채용이 되어 오셨고, 그런 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조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어떤 문제 의식 플러스 그분들의 전문성이 합쳐지는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준 높은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진정한 어떤 지방자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뭐 시발점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 전문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또 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지방자치가 실현이 된 지 1992년에 이제 다시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30년 이상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지방의회가 본래 존재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 대해 어떤 행정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우리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집행부를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냐, 이런 것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이 주가 됐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인사권 독립도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예.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견제 대상인 집행부의 장인 지사가 행사하는 이런 아주 좀 모순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방의회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므로 인해서 현재는 우리 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집행부의 장인 지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 오롯이 정말 의원들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하여서 정말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지방 의회의 사무처의 조직권의 독립, 그다음에 예산권의 독립,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지방자치는 완성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연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민관정이 함께 노력을 해서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극적으로 국회를 맞습니다. 통과했는데요. 충북도 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셨습니까? 이제 지금 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 충북은 대한민국의 이제 그 내륙의 아주 중심에 뭐 그렇게 위치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7, 80년대는 동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중화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서 국가 중심 발전 축이 동해안 벨트로 형성이 됐었고요.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서해안 시대가 개막되면서 이제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충북이 속해 있는 소위 중부 내륙 지역은 상대적으로 국가 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가깝게 범위를 좁혀서 우리 충북만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 충북에는 충주호와 대청호라는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의 어떤 식수원을 공급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어떤 중첩된 규제, 또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우리는 막대한 사실 피해를 입고 지금까지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김영환 지사께서 취임과 동시에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충북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것에서 착안을 하셔서 중부 내륙 연계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제 제안을 하셨고, 작년 연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이제 도의회의 역할은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어떤 성원, 의견을 하나로 집약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의원들이 지역에서 도민 여러분들께 이 특별법 통과의 당위성을 갖다가 설파를 했고, 또 저는 이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법률이라는 것을 제가 전국 17개 시도 의장들께 전파를 했고, 네.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107만 명이 이 서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164만 도민 중에서
107만 명의 도민들이 서명을 해주셨다는 했죠. 것은 이건 정말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이런 일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각각의 지역구에서 그 서명 활동에 저희가 적극 참여를 했고 마지막 이제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어요. 예. 12월 달에. 그때 사실은 저희 충북도에는 그 당시 회기 중에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국회에서 우리 충북 도민들이 모여서 걸기대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의장단회를 통해서 이 충북의 미래를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잠시 좀 의회 일정을 좀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충북 도민들의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이제 국회에 상경을 해서 함께한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의 주장을 목 놓아서 우리가 소리 높여서 저희가 주장을 했고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 또 언론의 협조 시민사회단체의 협조 우리 또 뭐 공무원들의 협조 뭐 그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 특별법이 통과되는 그런 소중한 뭐 전기를 마련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도의회를 비롯한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특별법을 쟁취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일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작년에 이제 특별법의 어떤 기본 골격을 완성해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은 그 통과 과정에서 일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저희가 필요로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저희가 각 당의 후보들에게 우리가 이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을 갖다가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개별적인 내용들에 대한 그 법안 내용을 좀 충실히 담아서 제대로 된 특별법이 이번 이제 새로 출범하는 국회에서는 통과됨으로써 우리 충북 발전에 어떤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는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도 지금 전격 합의가 된 것으로 네. 알려져 있거든요. 충북도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충북을 비롯해 대전, 세종, 충남 이제 4개 시도가 충청권 메가시티를 통해서 사회 간접 자본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광역 교통망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성장의 시너지를 좀 만들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필연적으로 그 광역의회를 구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4개 시도 간에 약간의 좀 이견이 있었어요.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충남에서는 인구 비례로 하자, 아니면 뭐 다른 의회에서는 동수로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뭐 작년 11월 달에 이제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게 됐는데 예. 제가 나머지 3개 시도 의장님들께 제가 간곡하게 하여튼 저의 주장을 뭐 간곡하고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저희가 그 부울경 메가시티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출범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그 시도 간의 이견으로 해서 사실 좌초가 된 어떤 그런 경험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커다란 우리 충청권의 미래를 위한 이런 커다란 발걸음을 내딛는 과정에서 우리 각 시도 의회 간의 소화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정말 대승적 자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를 하자. 뭐 제가 이렇게 뭐 간곡한 호소 또 강력한 주장 뭐 이런 걸 통해서 나머지 시도 의장님들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동의를 해주셔서 예. 4개 시도가 의원을 갖다가 동수로 구성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가장 첨예한 부분이었었는데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착실하게 지금 추진단에서 지금 출범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 예정대로라면 7월 1일이면 충청권 메가시티 그러니까 특자체와 동시에 또 초광역의회가 함께 동시에 출범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점에서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충청권 메가시티가 된다면 네. 어떤 점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그동안은 각 시도 단위의 어떤 교통망 계획이라든가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이런 것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 광역 개념에 있어서는 나중에
각 시도 간에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그 광역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4개 시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는 충청권의 광역교통망, 그다음에 사회 간접시타본 시설, 또 특히 저희가 2027년에 4개 시도 공조를 통해서 세계 대학 경기대를 저희가 유치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게 되면 이제 그 특자체에서 세계 대학 경기대 준비, 그다음에 각 지역별 경기장 문제라든가 대회를 갖다가 어떻게 치러낼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커다란 아젠다에 대해서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이 충청권 특자체 출범을 통해서 이것이 저희가 바라는 바대로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이제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중간에 실패한 부울경 메가시티라든가 또 그다음에 대구 경북권의 어떤 메가시티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도 아마 앞으로 좀 탄력을 받지 않겠나,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에 도의회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네.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충북도의회가 안전 관련 조례를 여러 개 제정을 했고 또 안전 충북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정을 펼칠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 전 인류, 우리 뭐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전 인류가 가장 심각하게 맞이해야 될 부분이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 뭐 집중적인 폭설 아니면 뭐 폭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제 되지 않는 뭐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뭐 저희 충북에서 오송 참사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도민 여러분들께도 저도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죄송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참사를 계기로 저희가 곧바로 저희 의회 차원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충북도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회 차원, 상임위원회 차원의 어떤 그런 토론, 그다음에 집행부와 어떤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에 저희가 착수를 했고 작년에 저희가 그런 안전 충북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시스템의 점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앞으로도 저희 충북도의회의 어떤 의정 방향의 최고의 주안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집행부와 그다음에 각 관련 기관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오송 참사 같은 일이 있어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 그다음에 평상시에도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매뉴얼 시스템의 정비를 하는데 앞으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아마도 안전일 겁니다. 네, 예. 네. 자, 지난해를 돌아보면 충청북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사실 지난해 저희 충청북도에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성과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우리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가 확정이 됐고요. 우리 오송의 K 바이오스퀘어 조성 사업이 이제 그것이 이제 구체화가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AI 바이오 영재구의 오송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들 많이 이뤄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충북도에는 아까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의 제 활동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의회 차원 아니면 제가 뭐 전국 17개 시도 의장들의 힘을 빌려서 저희가 국회라든가 중앙부처에 우리의 의견을 담은 건의문 채택이라든가 결의문 전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충북 도민들의 목소리가 이거다. 우리 충북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는 것을 어떤 민의의 전당이라는 우리 충북도의 의원들의 어떤 입장을 통해서 중앙 각 부처에 저희는 충실히 전달을 했고 또 때로는 직접 저희가 방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필요성을 갖다가 저희가 설파도 했고
우리 집행부 김영환 지사께서는 물론 더 열심히 하셨지만 집행부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서 저희가 손을 잡고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야 할 것 같은데요. 더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더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도의회는 지금 이제 34분의 이제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각각의 이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각각의 지역구에 저희가 회기 중에는 물론 의회에 나와서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시고 또 비회기 중에는 각각의 지역에 가셔서 저는 이제 의원님들께 늘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의회 내부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의회에서 담아내서 그것을 갖다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런 제가 당부의 말씀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비회기 중에는 각각의 지역구에서 지역민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갖다가 충실히 우리 경청을 해서 의회에 와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전체 우리가 의원들이 논의할 부분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추출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게 되면 저희가 각계 전문가 이해관계인들을 모시고 저희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숙성된 이런 안들을 저희가 집행부에 전달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시키는 그런 역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네. 사실 같은 정당의 도지사가 이끄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 같은 12대 충북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우리 김영환 지사와 이제 우리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같은 당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리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오랜 지방의원 활동 경험을 통해서 의회의 제1의 존재 이유는 도민들이 부여해 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고 저는 의장으로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이 부분을 항상 강조를 했어요. 아마 작년 연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집행부의 어떤 예산 삭감 건수라든가 절대 금액에 있어서 아마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삭감한 그런 예산 심사였다. 물론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는 거 꼭 잘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소홀했다고 그러면 지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강 저희가 그냥 통과를 시켰고 그랬을 텐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각 상임위별로 정말 이것이 도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런 분에 꼼꼼히 저희가 심의를 했고 이것은 정말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한 어떤 예산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저희는 같은 당이라는 그런 게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도민 여러분들께서 부여해 주신 의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청북도와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죠. 네. 예, 예를 들어 주신 그 청남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타도 해주셨고 또 충북도의 절타를 무시한 인사청문회도 있었고요. 자, 이 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이 관계들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인사청문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어떤 우리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의 인사청문 절차 전에 이미 내정을 사실상 확정한 이런 어떤 잘못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강력하게 지사한테 유감 표명을 했고 지사가 하여튼 심심한 공식적인 사과를 저희 의회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인사청문회에 관한 그 조례를 갖다 저희가 의회에서 이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청문 결과를 그냥 지사한테 통보해주는 이런 걸로 끝났었는데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청문 대상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을 저희가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사권자인 지사는 앞으로 산하기관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심적 부담을 가지고 아마 심사숙고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남대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김영한 지사의 의지는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것, 특히 행정행위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바늘의 허리에 실을 맺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그에 따르는 규정과 절차는 이행이 돼야 될 것이고 규정과 현행 법률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우리가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정과 절차가 미비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의혹이 앞서서 뭐 예산을 먼저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그것을 갖다가 그냥 통과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존재를 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은 또 우리 충북도 의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메스를 댈 부분은 저희가 메스를 대고 이런 의정 활동을 펼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해 일제히 한번 인상이 됐는데 또다시 1년 만에 인상이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먼저 제가 이제 하여튼 의원들의 의정비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제가 답변이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저희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은 뭐 대통령, 국회의원, 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모두가 다 같은 선출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법률로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청주시장의 급여와 충주시장의 급여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월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의정 활동비 부분인데 의정 활동비가 2003년도에 월 150만 원이 상한으로 책정이 된 이후에 20년 동안 이것이 그대로 150만 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부분은 20년 동안 이걸 갖다가 150만 원 묶어놓은 것은 이건 너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한 겁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상한을 200만 원까지 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공교롭게 또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라는 그 절차를 또 거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의정비를 인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월정 수당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작년에 지금 일부 인상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부분은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충북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올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방의회가 동시에 2003년도에 150만 원을 상한으로 했던 이 부분이 이제는 좀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대로 묶여 있었던 것은 좀 상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필요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뭐 제가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주민들의 여론은 들어보셨습니까? 주민 여러분들의 물론 도민 여러분들의 어떤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급여를 인상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도민 여러분들께 흔쾌히 동의받기는 어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도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도정에 반영시키고 정말로 제대로 역량과 능력을 갖춘 의원들이 지방의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합당한 보수 수준은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는 오랜 지방의원 활동을 해온 입장에서의 제 생각입니다. 물론 간혹 어떤 개인의 극소수의 일부에 일탈된 행동을 하는 의원들로 인해서 지방의회가 불신받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도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의회에 진입을 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도의회에서 의원들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잘 접할 수 있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의회가 열릴 때마다 각계 각층의 많은 분들을 의회 방청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요청도 하고 네. 그런 활동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녀가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직접 와서 의원님들의 의원 활동을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의원님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 이렇게 제대로 많은 일들을 한다는 걸 저희가 그동안 몰랐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의회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가지고 돌아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물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도민 여러분들 앞에서 의정부 인상의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제가 결례일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저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외 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해외 연수 부분에 있어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해외 연수 과정에서 초창기 어떤 아주 개인의 의원이 어떤 일탈된 행동에 의해서 그것이 마치 충북도의원 전체 문제처럼 이게 지역사회에 이게 확산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금은 저희 지방의회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학생들도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들을 갖다가 방학 기간 중에 해외 연수를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글로벌화되는 이 세계화 속에서 저는 해외 선진 문물을 경험하고 우수한 사례를 갖다가 가서 경험하는 것은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또 도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접목시키는 이런 활동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존재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 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극히 어떤 일부의 한 의원의 어떤 잘못된 행동만이 크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저희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의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의원들께 그랬습니다. 먼저 목적과 주제가 분명한 해외 연수가 됐는데 제가 그런 주문을 했어요. 이건 상임위원회별로 일률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제와 목적을 먼저 선정하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그 주제와 목적 국가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가는 새로운 어떤 이런 시스템을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그런 형태의 우리가 해외 연수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동안에 또 어떤 지적이 있었냐면 다녀오고 나서 그냥 페이퍼로 된 그냥 보고서만 달랑 냈다. 이런 지적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제가 얼마 전에 출장 결과 보고회를 제가 언론사에 다 공지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출장 결과 보고회를 우리가 하니 여러분들도 와서 한번 우리 출장 결과를 한번 보고회를 좀 한번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시민사회단체도 제가 참여를 요청을 했고 집행부에도 요청을 했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다 공지를 했어요. 우리는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런 주제의 목적을 가지고 갔다 와서 우리는 결과는 이런 걸 가지고 충북에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접목시켜 나가고자 하는 이 결과 보고회를 얼마 전에 제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해외 연수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할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면을 하되 앞으로 주제와 목적을 분명히 한 그다음에 공인으로서의 공인 의식을 좀 더 함양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내시든 해외 연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충북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직한 해외 연수의 스타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 해외 연수를 그렇게 시행을 했고 또 그에 따른 결과 보고를 그렇게 가졌고 그다음에 거기서 도출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선진 사례를 우리 집행부와도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2025년 지금 출발하게 될 유보 통합 문제라든가 유보 통합에서는 뭐 핀란드라든가 이쪽 분 나라가 굉장히 앞선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쪽의 사례를 이번에 충분히 하여튼 수집을 해서 지금은 집행부와 또 교육청과도 그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2대 의회 초선 의원이 많은데요. 네. 이 의원들의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의회뿐만이 아니고 어느 조직 단체가 됐든지 간에 어떤 그 관련 연찬을 갖다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범 초기에 절대 다수의 의원님들이 지방 의원 경험이 없는 초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의 시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장이 되자마자 이건 의원 연찬을 통해서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선결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 자체적인 연찬 아니면 전문가를 초청한 연찬 아니면 위탁기관의 교육을 통한 연찬 이걸 굉장히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고 그런 과정에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 6개월이 지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의 수준이 확연히 제가 달라지는 걸 저는 제가 목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이제 한 2년여 가까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런 어떤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충실한 의원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뭐 17개 광역 시도가 있는데 그동안 뭐 의회 독립 청사가 없었던 것은 우리 충북도의회가 사실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민 여러분들에게 이해와 성원 덕분에 저희가 재작년 11월 달에 충북도의회 청사를 위한 건립 기공식을 갖게 됐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가 지금 이제 우리 청사 건립점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곳이 역사를 거슬러 가 보니까 1952년도에 우리 최초의 초대 충북도의회가 개원했던 장소가 그곳이더라고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 공정 중에서 약 한 40% 가까이 지금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뭐 의회 단독 청사가 건립됐던 그런 단순한 의미보다도 우리 도청 본관, 그다음에 충북개발연구원,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 청사, 그다음에 충북 교육청산의 교육문화연구원, 그다음에 상당부원 이 일대가 명실상부한 어떤 종합 행정타운으로서의 그런 이제 면모를 갖출 거리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 청사가 이제 독립돼서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현재 도청의 열악한 어떤 근무 환경, 사무 환경이 저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청에 방문해 보신 도민 여러분께 하나같이 말씀하는 것이 이 주차 공간의 협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저희 도의회 청사가 건립이 되면 지하에 약 410면 정도의 주차면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어떤 공간으로서 활동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공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 과정 하나하나를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회 청사가 이제 제대로 좀 완공이 되면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라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해 주시면 우리 의원 여러분 모두가 도민 여러분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더욱 충실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네. 또는 임기 내에 꼭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도 시행 중인 부분인데 의회에 수많은 조례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기존의 어떤 그런데 이 수많은 조례들 중에 이미 어떤 시대의 변화라든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조례가 실효성을 상실한 이런 조례들도 있고 또 조례가 지금 존재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시대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해야 될 이런 조례들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남은 의장 임기 동안에 좀 그런 부분들을 일제 좀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좀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저 스스로 어떤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말 기념비적인 어떤 동의회 청사 건립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의회의 어떤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서 우리 의회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직권 확보, 예산권 확보,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 제가 충북도의 의장으로서 전국 시도의장협의 사무총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충실히 하고 싶다. 그런 계획 또 희망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하반기 의장단 구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오랜 세월 지방의원 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원 구성 과정이 원만한 의회 운영에 저는 첫 시발점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 구성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불협화음, 이견, 갈등이 발생을 하면 나머지 의원 활동은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목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전반기 원구성에서는 전혀 문제 없이 저희가 매끄럽게 원구성이 됐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 의원들은 서로 협력과 소통이 어느 의회보다 잘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반기 의회도 저는 정말 원문만한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공평한 어떤 관전자 내지는 관리자 그런 입장에서 동료 여러분들께 원구성의 중요성을 저는 앞으로 설파를 할 것이고 어떤 개인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원구성의 파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제가 역할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충실히 좀 할 생각입니다. 자, 끝으로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도민 여러분, 장시간 시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저의 여러 가지 의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도민 여러분들께서 수긍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를 비롯해서 저희 충북도의원 모두는 나름대로 도민 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 여러분께서 신뢰를 보내주시고 앞으로 우리 충북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대 충북도의회 황영우 의장과 의정활동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쪼록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더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MBC 충북 특집 대담 황영우 충북도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